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연은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매일 집안이 전쟁터 같다는 할아버지의 속 깊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사연들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한 73세 김철수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손자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며느리 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를 남처럼 대합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며느리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라도 하려고 수고하네 하면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합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기 일쑤죠.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손자들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제가 손자들과 놀아주거나 간식을 사주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또 쓸데없는 걸 사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손자들이 듣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손자들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저를 멀리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히 음식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은 전부 자기 입맛에만 맞춰서 만듭니다.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맵게만 해요. 시중에 파는 반찬 사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돈 아까우니까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마시면서 매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위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합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이 오면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아버님, 이거 드세요. 아버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요. 그런데 친척들이 가고 나면 바로 차가워집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많네. 청소할 게 또 늘었네.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작년 추석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조금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중에 아들한테 아버님이 너무 시끄럽게 하신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TV를 볼 때 감상을 말하면 또 그 얘기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줍니다. 저도 사람인데 할 말이 있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해요.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병원 좀 데려다 달라 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직장에 나가서 없고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절대 안 도와줍니다. 한 번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도 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돈 문제도 복잡합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모은 돈을 아들 집 살 때 보태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요양원에 가시든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손자들 교육비나 용돈을 주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또 애들 버릇 나쁘게 한다. 우리가 교육 방침이 있는데 왜 간섭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손자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하나 봅니다. 가끔 옛날 친구들이 놀러 오면 더 기가 막힙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인색하게 하고,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너무 자주 오신다. 집이 시끄럽다. 이런 불평을 해요. 제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소나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도 아버님은 쉬세요 하면서 말리는데 그게 진짜 배려인지 귀찮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잘못하시면 더 일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일도 없고 그냥 방에서 TV만 보고 있어야 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며느리가 기어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직장에서 어땠냐? 이런 말을 해도 며느리가 여보는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져요. 제일 속상한 건 아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에요. 제가 뭔가 불평을 하면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도 힘들어요. 이런 말만 해요. 정작 며느리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건 못 본 척해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들한테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엄마 얘기는 왜 하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도 이해를 못 해주네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서럽습니다.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지기도 해요. 다들 나이 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손자들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없으면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될 텐데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며느리한테 직접 말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좀 더 가족답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무서워요.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아들한테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 하고 고자질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게 손자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에요. 손자들이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부탁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런 말부터 해요. 할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계속 노력해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보려고도 하고 손자들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뭘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고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고 손자들도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갔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집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봐도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우리 나이에 뭘 바라겠어. 이런 말들만 들어요. 그런데 저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내가 그리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집안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며느리와도 잘 지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틀어진 것 같아요. 가끔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아내가 평생 정성으로 꾸린 이 가정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었으니까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가끔씩 며느리한테 작은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자들 간식도 사다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다 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왜 이런 걸 사오세요? 돈 아까워요. 이런 말만 해요. 고마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정말 답답한 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 잘못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끔 꼰대 같은 말을 하신다. 시대가 바뀐 걸 이해 못 하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대를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가족 아닌가요? 가끔은 정말 집을 나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나이도 많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들이 걱정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봐야 할까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는데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노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언이나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